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영혼의 연금술의 가능성을 먼저 프로이트에게서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책들에서 나온 프로이트 전집 12 문명 속의 불만 226쪽입니다. 지성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주인이 들어줄 때까지 쉬지 않는다. 수없이 퇴짜를 맞은 뒤에 마침내 지성은 주인이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데 성공한다. 이렇게요. 여기서 지성은 의식에 해당이 되고 주인은 무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이 왜 주인이냐? 프로이트에 따르면 의식에 비해서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광대할 뿐만 아니라 의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무의식이 들어줄 때까지 쉬지 않는다. 수없이 퇴짜를 맞은 뒤에 마침내 의식은 무의식이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데 성공한다. 이렇게요.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의식은 강력한 원군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적인 생각과 의지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잘 실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작심삼일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해내고자 하는 열의가 뒷받침이 되질 않아. 그러면 실천이 잘 되지를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식, 즉 자아의식이 무의식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를 졸라대면 엄마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겠죠. 그러나 아이가 몇 날 며칠을 계속 졸라대면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사주게 되겠죠. 이와 비슷하게 자의식이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무의식에게 계속 졸라대면 결국 무의식은 자의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적 방황 속에서 영어 수학을 아예 포기하고 문학작품과 철학적인 내용의 서적들을 탐독을 했습니다. 잘 이해도 못하면서요. 나름 문학소년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죠. 그러자 저는 자기가 공부 안 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안 가면 세상을 못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 진학을 이제 포기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농민으로 살고자 했죠. 농민 작가가 되겠다는 어설픈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농사일을 직접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아무래도 대학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겨우 허락을 얻어서 다음 해 3월에 이제 재수종합반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수생이 된 거죠. 그러나 영어 수학의 기초가 거의 없고 공부 습관도 안 돼 있으니 학업은 잘 진척이 될 리가 만무했죠. 그러니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하고 해도 번번이 딴 생각, 딴 짓을 하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쯤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울분이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는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하겠다라는 결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한 생각으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잡념들이 올라와서 나를 유혹했지만 마음속의 각오는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잠이 줄기 시작하면서 잠을 전보다 2-3시간 덜 자도 크게 피곤하지를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시간, 쉬는 시간에도 집중된 마음이 별로 흐트러지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고 이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를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대학 입시에 턱걸이로나마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군복무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했고,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을 한 뒤에도 내가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로이트의 책들을 읽다가 위에서 인용한 구절을 보면서 나의 절실한 결의가 무의식의 입력이 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릎을 치게 되었죠.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 저의 체험을 대입해 보니까 너무 설명이 잘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제가 프로이트 이론을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프로이트가 당시에 많은 오해와 비난, 저항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인 신념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연구에 정진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설득력 있게 밝혀냈다는 데 대해서 그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프로이트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아가 무의식에게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줄기차게 졸라대면 수없이 퇴짜를 맞더라도 결국은 들어주게 된다. 즉 자아가 원하는 것을 무의식도 원하게 된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자아와 무의식이 손을 잡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외부적 삶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니 삶의 진정성이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럴 경우에 자아는 무의식으로부터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강력한 실천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프로이트의 말이 옳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무의식에 입력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자기 암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에밀 쿠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다 라고 계속 말을 하라고, 즉 입력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행운도 찾아오면서 물질적, 사회적 생활도 개선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쿠에를 마치 예언자처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나? 이 나이에 더 좋아질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의식의 저항입니다. 우리 의식은 이전부터 지녀온 나름의 사고습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식은 이러한 습관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요리조리 따지면서 자신의 사고습관과 현실적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해버리죠. 만일 그렇지 않고 의식이 어떤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마치 눈먼 거인과 같아서 의식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는 무의식의 거대한 힘을 움직이는 마법인 셈입니다. 쿠에가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식의 저항에 개의치 않고 이 공식을 줄기차게 입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의식의 저항이 멈추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식의 저항이 적은 시간인 잠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이 공식을 자신에게 속삭이듯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쿠에의 행복 방정식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이트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진정성 있는 삶을 구현하는 길을 보여준 제임스 앨런의 책 생각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의 지혜는 저자 앨런이 직접 실천한 것을 기록한 책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